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외국 인력으로서 한국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는 체류 자격은 주로 방문 취업 비자 H2와 재동포 비자 F4가 되겠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단순 노무에 취업하게 돼 있고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에 취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중국 동포들이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문 취업 비자의 특성상 단순 노무에 대한 비율이 높고 재동포 비자일 경우에 단순 노무가 아닌 곳에 있지만 여전히 재동포 비자를 갖고 있어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 도소매 음식점, 숙박 업종 또는 개인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중국 동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동포가 되겠지요. 그분들이 지금 다른 민족들,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이런 분들과 함께 주로 어떤 분야에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고려인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또 다른 체류 자격에 있어서의 다양한 업종에 있어서의 분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동포들의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 이제 관리자나 사무종사자, 서비스, 농림업, 기능기계, 단순 노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재하는 내용들을 통계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방문 취업제와 재동포 비자라고 하는 두 가지 큰 비자 형태가 있다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도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업입니다. 이 건설업이라는 거의 특성이 기계 또는 자동화에 의해서 생산 공정이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또 첨단 시설이나 장비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주로 노동력의 의존도가 매우 높죠. 일부 물론 우리가 기계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죠. 처음부터 많이 취업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한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의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그분들 중에는 사실상 중국 동포들에 있어서의 노동력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십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일종의 중간 관리자 같은 분들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체들은 노동 특성이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사 기간에만 잠시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건설업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특정 활동이라는 E7, 비전문 E9, 거주 F2 비자, 재동포 비자, 영주 비자, 결혼 이민 비자,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전문 방문 취업 체류 자격 소지자는 비전문 단순 노무직 취업만 가능하죠. 그리고 재동포 비자와 특정 활동 비자는 전문직 취업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용 노동자성이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건설업에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허가를 받고서 취업하고 있는지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중국 동포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다면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통계라는 것이 그렇게 신뢰성이 별로 없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의 추세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노동 통계가 나와야지 한국 산업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노동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음식점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점업 역시 한국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종업원들이 한식보다는 중식, 일식, 서양식 등의 어떤 다른 민족적인 업종들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음식점에 고용되신 분들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여기서 외국인 종업원들의 국적을 조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가 가장 많더라. 그리고 중국 동포 이외에 중국 국적자들, 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베트남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점업에서는 뭐 주방에서 일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홀에서 음식을 나른다든지 주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분들이 둘 다가 비자, 즉 체류 자격이 다릅니다. 이 주방 조리 업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활동, E7 비자라든지 방문 취업 비자, 재동포 비자 이런 것들이고, 홀 서빙 인력에서는 방문 취업 비자, 재동포 비자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서 사실상 요구되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중국 동포들이 많이 가는 영역 중에 하나가, 특히 여성들이 가는 것이 가사 및 돌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라고 얘기하는 제가 서비스, 뭐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입주해서 있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사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요. 돌봄 업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누는데, 제가 서비스는 이제 일반 가정에 뭐 산모를 돌본다든지 영유아 애들을 돌본다든지 환자가 있을 경우, 노인들이 있을 경우, 장애인이 있을 경우 돌봄 서비스를 중국 동포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 같은 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 분야에 있어서의 가사 노동은 주로 여성들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직접 방문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다. 또 사용인과 피고용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돌봄 노동일 경우 아이들을 맡기거나 또는 노인들을 맡기게 되니까 감정적 유대가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 등과도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용업체보다는 소개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조사에 보면은 한 3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 중에서 70%가 조선족인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30%는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쪼개기라고 할까요? 한 명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조선족과 중국 다른 한족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사실상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사 근로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뭐 불법 체류자가 가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쪼개기 상태로 갈 수도 있겠고, 또 고용 등록을 하지 않고 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또는 대만 이런 곳에서의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인력으로서 일정 월급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의 이 가사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서 보호받는 부분도 어렵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아이돌 보험에 있어서도 중국 국적의 동포들이 63% 이상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포 노동력이 여기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돌봄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 동포들의 이 돌봄 분야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죠. 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동포 노동자로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동포들에게 선호가 되고 있고, 지금은 중국 동포들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이 지금 주로 있는 사업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조업이라든지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동포들이 와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재동포 자격을 주겠다, F4를 주겠다, 이렇게 비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노동시장에 반응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체류 자격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조종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F4라고 하는 것이 재동포 비자 아니겠습니까? 재동포 비자는 사실상 모든 재동포들에게 줘야 되는데 중국 동포들이 배제됐고, 그 배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문 취업 비자라든지 여러 비자가 나왔고 재동포 비자로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전환 요구에 있어서 이렇게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 수도권이 아닙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기능사 이상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는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방문 취업에서 재동포 비자로의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동포들이 기술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등록을 하게 되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인력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인력을 또 사실상 비자, 체류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동포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특색을 가지게 됐습니다.